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대단원 이 방정식과 이제 부등식 파트에 들어갔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의 체계가 조금씩 넓어졌잖아요. 맨 처음에 자연수 배웠고 분수랑 소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갔더니 양수랑 음수란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됐더니 무리수와 유리수까지,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배웠고 중3 때 무리수까지 수가 확장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밖에 또 수가 한 번 더 확장됩니다. 그게 이제 복소수라는 거예요. 복소수. 복소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허수 단위 i라고 하는데, 이게 imaginary number라 그래서 그냥 그 약자입니다. i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i가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루트 안에는 음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음수여서는 안 돼.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일 때만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안이 루트 안이 음수인 거예요. 근데 루트의 개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루트 2가 무슨 뜻이었죠? 네,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루트 2를 제곱하면 당연하게도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루트 2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우리 실수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하고요. i를 제곱하면은 당연하게도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이 i를 우리가 허수단위라 그래요. 허수. 그래서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하고 이 i를 허수단위라고 한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i를 제곱하면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요. a가 양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2예요.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2는 2i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i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i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i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1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일 루트 안에 i가 들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런 수를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 i는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잘 틀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음수의 제곱근이 없다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2는 제곱근이 없다. 0은 제곱근이 0 하나고 양수는 제곱근이 2개다라고 배웠잖아요. 이제 음수도 우리 허수 단위를 사용하면요. 뿔마 루트 2i 하고요. 이게 제곱근이 2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허수 단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개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여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4의 루트시면 2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2 루트 2i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소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의 범위예요. 우리 친구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납니까? 네, 이게 실수예요. 그쵸? 실수라고 했고요. 우리가 허수 단위 i가 들어가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데요. 이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그래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단위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실수도 모두 포함하고요. 오늘 새로 배운
허수도 포함해서 복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요, 복소수랑 허수를 좀 비슷한 뜻으로 많이 써요. 우리 복소수 뭐더러 할까 그러면은 허수 뭐더러 할까 이런 말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뜻을 따지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한 수의 가장 큰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복소수의 기본형을 쓸 때는요, a 더하기 bi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뒤에 i가 있는 이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 부분, b가 0인 수를요, b가 0이면은 이 실수 부분만 있잖아요. 그럼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b가 0이 아니면은 허수가 되는 겁니다. 뭐 허수도 두 종류로 나눠요. 서수도. 어떤 허수가 있냐?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랑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허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i랑 2 더하기 2i라는 숫자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허수입니다. i가 있으니까 둘 다 허수인데, 이렇게 얘는 실수 부분이 없죠. 0이죠. 이런 걸 우리는 순허수라 그러고요. 그냥 2 더하기 2i처럼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거를 그냥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라고도 하고요. 뭐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좀 의미를 중복해서 쓰는데 복소수라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복소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다. 허수는 또 순허수와 그냥 허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복소수 중 실수의 개수와 허수의 개수. 그러니까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냥 가르면 끝납니다. 실수는요, 이거 두 개 있네요. 실죠? 실수는 두 개입니다. 이것에다 또 실수하는 게 무리수도 여러분 실수예요. 실제 숫자예요. 무리수는 허수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i가 들어가는 거 있죠? 이 i가 들어가는 거 4개는 모두 허수입니다. 찾기 쉽죠?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a 더하기 b 루트 3이요. 2 더하기 5 루트 3하고 같대요. 그럼 a는 뭘까요? 2겠죠. b는 뭘까요? 5겠죠. 이거 외에는 답이 없죠. 복소수에도 이게 성립을 해요. 쉽게 기본적인 걸 할게요. 2 더하기 3i가 a 더하기 bi랑 같대요. 그럼 a는 뭘까요? 2고요. b는 뭘까요? 3입니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a 더하기 bi가 0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a도 0이어야 되고요. 요 b도 0이어야 돼요. i는 0이 아닙니다. 그렇죠?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랑 같아요. 그러면 a랑 c가 같고요. 실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죠. b랑 d가 같다. 지금 요 얘기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ix 더하기 1 빼기 iy가 4 더하기 2i랑 같다. xy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따로따로 모아야 돼요. 일단 전개를 하면 x 더하기 xi 더하기 y 빼기 yi, 이거를 실수부끼리 모으면 x 더하기 y고요. 허수부끼리 모으면 x 빼기 yi인데요. 이게 뭐랑 같대요? 4 더하기 2i랑 같대요. 그래서 우리 실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x 더하기 y는 4고요. 그렇죠? 허수부끼리도 같아야 돼요. x 빼기 y는 2. 뭐 간단한 이제 연립방정식 하면 2x는 6이니까 x는 3, y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실수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1 빼기 i분의 x 더하기 1 빼기 y분의 i분의 y가 이거랑 같다. 우리 친구들 그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뭘 했죠? 분모에 유리화 했던 거 생각납니까? 예를 들어서
어, 2 더하기 루트 2분의 뭐 1이 있다. 그럼 분모 분자가 어떻게 씁니까? 2 빼기 루트 2를 곱해서, 그쵸?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분의 2 빼기 루트 2. 그래서 2분의 2 빼기 루트 2로 만드는 걸 우리가 분모를 뭐 한다 그럽니까? 분모를 유리화한다고 했죠. 분모에 허수가 있어도 마찬가지. 분모에 이렇게 허수가 있으면은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 돼요. 실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빼기 i분의 x를 어떻게 고치냐?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i를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자 봅시다. 합차 공식 할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고요. 빼기 i를 제곱하죠. i를 제곱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버려요. 플러스 2가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x 더하기 xi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i분의 y도 1 더하기 i분의 y의 분모 문제 뭘 곱할까요? 1 빼기 i를 곱하자. 그러면은 1 더하기 1분의, 그쵸?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서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y 빼기 yi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 쓰면, 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쓰면 2분의 x 더하기 xi 더하기 2분의 y 빼기 yi가 돼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x 빼기 yi가 되고요. 이게 1 빼기 3i래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지죠? x 더하기 y, 2분의 x 더하기 y가 1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2해야 되고요. 그쵸? 2분의 x 빼기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그러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x 빼기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더하면 2x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고요. 그쵸? x가 마이너스이면 y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배운 개념, 분모의 실수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켤레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켤레가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뭘 배웠냐? 켤레근이라는 걸 배웠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에요. 다른 한 근은 뭘까요? 네, 2 빼기 루트 3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오는 원리는 우리가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 뿔마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뭐냐? 비슷하게요. 복소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3i의 켤레 복소수는요. 2 빼기 3i가 돼요. 복소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걸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이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위에 발을 쳐요. 그래서 2 더하기 3i의 위에 발을 치면요. 2 더하기 3i의 켤레 복소수란 뜻이고요. 얘는 제대로 쓰려면 2 빼기 3i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발을 친 건 켤레 복소수란 의미고, 요 안에 있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주면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켤레 복소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면요. 허수부 부분이 없어져요. 그죠? 또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잖아요. 합차 공식이 돼서 역시 허수부가 사라집니다. 근데 켤레 복소수끼리 빼면 이 실수부가 사라지면서 순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 가지고 우리가 계산에 사용하는 식이 많아요. 자, 성질 좀 알아볼게요. 자,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를 a 더하기 bi 발을 한 걸 이게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얘가 실제로 나타낸 수는 a 빼기 bi다. 마찬가지로 a 빼기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더하기 bi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가 돼서 계산에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두 복소수 Z1과 Z2가 있으면 두 복소수를 더한 거의 켤레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끼리 더한 거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i랑 1 빼기 3i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거 하면 i가 없어지니까 1 빼기 2i를 해볼게요. 더해서 복소수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i랑 1 빼기 2i를 합치면 3 더하기 i가 되고 얘의 켤레 복수는 3 빼기 i가 되죠. 그런데 원래 켤레 복수수 2 빼기 3i랑 1 더하기 2i를 더하면 똑같이 3 빼기 i가 답이 어때요? 같다는 거죠.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만드나 켤레 복소수를 만든 다음에 더하나 똑같은 얘기고요. 이거는 더하기가 그러면 빼기도 당연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곱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눈 것도 마찬가지예요. 곱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만드나 켤레 복소수를 한 다음에 곱하나 똑같습니다. 복소수의 그 연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곱하는 건 뭐 똑같이 이제 분배 법칙으로 실수랑 허수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곱하는 거 나눈 거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봅시다.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2i. 이거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마찬가지로 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 빼기 3분의 3i는 마이너스 3분의 1i가 되고요.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더하기로 쳐지면 4분의 6하고 4분의 1 더하면 4분의 7이겠네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뭐 했습니까? 허수끼리 따로 계산하고 실수끼리 따로 계산했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곱하기는 이제 분배 법칙 그대로 합니다. 1을 이렇게 곱하면 2 빼기 3i고요. 2i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i고요. 2i랑 마이너스 3i를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2, 3은 6에다가 i 곱하기 i가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 때문에 플러스가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수부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2 더하기 6, 8. 허수부는 이렇게 두 개 생겨서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되고요. 4번은 우리가 그 분모 실수화 시켜주라는 얘기죠. 3 더하기 2i. 분모 분자에 3 더하기 2i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게 마이너스 4 되는 거 보입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분자는 3 더하기 2i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하면 236, 6이 12i.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을 하는데 이게 4i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건 원래 맨날 양수가 나오다가 여기는 빼기가 나와요. i를 제곱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분의 5 더하기 12i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z가 1 더하기 i일 때 z 빼기 z바분의 z바 곱하기 z의 값을 구하시오. 자, 봅시다. z가 1 더하기 i면 z반은 뭘까요? 1 빼기 i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먼저 정리하면 z 빼기 z반은 1 더하기 i 빼기 1 빼기 i가 돼서 1은 없어지고 2i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끼리 빼면요. 허수부, 순호수만 남아요. 그리고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합차 공식 돼서 실수가 나옵니다. 1 빼기 i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2가 돼요. 그래서 2i분의 2가 돼서 i분의 1이고요. 역시 분모 실수화를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i잖아요.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됩니다. 자, 두 복소수 x, y에 대하여 두 복소수 합이 이거고
두 복소수를 곱하면 이거래요. 자, 봅시다. 근데 켤레 복소수가 들어갔죠? x바 더하기 3 곱하기 y바 더하기 3을 전개하면 xy바 더하기 3x바 3y바니까 3 묶어내서 x바 더하기 y바 더하기 9 이걸 계산하래요. 자, 근데 두 복소수를 지금 켤레 복소수를 곱할 때잖아요. 그냥 복소수를 곱하면 5 더하기 5y인데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뭐였겠습니까? 네, 5 빼기 5y가 됐을 거고요. 더하기 3.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원래 복소수를 더한 거에서 뭐 부호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9 요거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5 빼기 5y 더하기 9 더하기 6y 더하기 9 그러면은 14에다가 23이고요. i는 그냥 하나 남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A랑 B가 아니고 알파랑 베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라는데요. 이거는 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항이 4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알파를 묶어내면은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되고요. 여기서 베타를 묶어내면 역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되고요. 자, 그럼 알파바 베타바 묶어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둘이 더하면 되니까 3 빼기 i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뭘까요? 네, 3 더하기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차 공식이 되어버리니까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해서 10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